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삶의 모든 색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독서 노트를 적는 것보다 마인드맵 소개를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색. 이 책은 일종의 어른 동화책이고요. 사람의 일생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글씨는 많지 않고 그림이 너무 예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마인드맵을 그릴 때 좀 지식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많이 적는 편이고요. 키워드 적은 걸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적은 거고, 그런데 소설책이나 이런 뭔가 느끼기 위한 친구책을 읽을 때는 키워드를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으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기 위해서 원래는 키워드를 적지 않는 이런 소설책, 동화책, 에세이 이런 부분이지만 키워드를 조금 적어봤고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인 것입니다. 이 책은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이의 삶, 소년의 삶,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자기의 삶, 부모로의 삶, 그리고 부모에서 어른의 삶, 아이들이 독립하는 어른의 삶, 그리고 노년의 삶, 이렇게 삶을 6가지로 나눠봤고요. 거기에 대한 동화책의 키워드와 저의 생각을 옆에다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은 원래는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쏟아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부터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마인드맵의 중심 이미지는 책 표지와 동일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중심 이미지를 중간에 붙이고 이제 책 모양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책 테두리를 해야 좀 더 깔끔하더라고요. 네, 책을 그렸습니다. 이제 아이의 삶부터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이의 삶의 가지는 여기 6개의 삶을 아이, 소년, 자기, 그러니까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 그다음에 어른으로 삶, 그리고 노년의 삶 이렇게 6가지가 있었고 이 6개를 그대로 가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삶. 아이의 삶에 여름 비를 맞고 식물의 진액을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겨울에 눈놀이를 하면서 손이 꽁꽁 얼고 그런 키워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중간까지는 저는 탐험가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마음대로 조금 더 큰 가지를 만든 거고 책에서 뽑은 거는 여름 비, 식물의 진액, 그리고 손이 시린 겨울놀이 이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에 대한 키워드에는 숲속의 요정을 믿고 그 다음에 무적이고 어디 동물들의 수호자이면서 불공평에 대한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키워드를 뽑았고 그거에 대한 중간 가지를 저는 무적으로 두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직선 가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부드러운 곡선 가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소년의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년의 삶은 뭔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옷을 고르고 학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반항도 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 청소년들을 아주 걱정하고 청소년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은 뒤죽박죽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뽑았고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큰 가지는 소년으로 하고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Please forget my number. I will shout louder on my love. Oh, can't you see we're different? 다음은 성년이 되자마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결혼을 하는 데까지의 삶을 나타내는 자신의 삶 부분이고요. 자신의 삶은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지만 그때가 가장 좋은 날일 수 있다. 사랑과 기쁨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 일상을 살아가게 되고 일상은 늘 즐거운 건 아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보폭을 잘 맞춰서 살아야 하고 보폭을 잘 맞췄을 때 영원한 행복이 있거나 혹은 지옥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특이했던 점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의 사랑을 찾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만남, 남자와 남자의 만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그림 또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큰 가지는 자신이라고, 자기의 삶이니까 자신이라고 잡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되었고요. 부모는 밤낮으로 자신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가를 치르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마치 괴물처럼 변하는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고 나면은 진짜로 시간이 없다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의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처럼 사랑으로 가득했던 적은 없다. 이 전체 일생에서 지금처럼 사랑으로 가득했던 적이 없다는 게 현재 부모에 써 있다는 건 제가 지금 사랑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부모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부모 시기. 마인드맵이 키워드로 적어야 하지만 책에서 마음에 드는 문구는 이렇게 그대로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많이 컸고 나 자신을 찾았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세상은 더없이 조용해졌고 이제 부모님을 돌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 또한 늙어감을 느낍니다. 네, 이게 어른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마인드맵을 영상으로 그리기 위해서 적어 놓은 부분이고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른의 삶이구나. 어른의 삶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나를 찾은 삶과 찾지 못한 삶. 그럼 나는 삶을 찾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 키워드 적는데도 저의 생각이 이미 들어가서 키워드를 적어 놓은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을 쓰는 거는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다가 더 생각이 나아간 부분을 적게 된 부분입니다. 마인드맵을 그리게 되면 그리면서 생각이 점점점 멀리 나아가면 그걸 그대로 표현해서 쓰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노년의 삶입니다. 기나긴 삶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연금 수령, 손주들을 만나게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낮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전혀 시간의 제약이 없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은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그래서 낙천적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 새로운 다가올 것에 대한. 그리고 손주가 있어서 크리스마스의 마법. 크리스마스의 마법은 우리가 아이일 때도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있었고, 부모가 되고 나서 내 아이를 통해 다시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뭔가 결승점을 향해서 갈 때 그 옆에 나의 든든한 그 사람이 있다. 몸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외로움과 상실이 있을 수 있다. 그 마지막으로 돌아간다. 여기에도 좀 마음이 가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우리만의 모든 삶을 담고 다시 돌아가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나긴 삶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중간가지로 키워드를 묻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고, 저도 원래는 없는 새로움이라는 중간가지를 넣고 손주라던가 연금 수령 같은 걸 넣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다 그려봤고요. 이 책의 제목이 삶의 모든 색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색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의 색은 노란색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개나리, 그 다음에 민들레를 꺾었을 때 진물 나오는 것. 그래서 뭔가 무당벌레 빨간색을 할까 하다가 노란색으로 아이의 색을 가지를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인펜은 좀 메탈 느낌이 나는 거라서 약간 금색처럼 나오네요. 그 다음에 소년의 색은 아이보다 좀 성숙했고 하지만 어른이 되지 못한, 이걸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올랐던 색은 주황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한번 가지를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된 상태. 뭔가 푸를 것 같았거든요. 근데 푸른데 막 성숙하지 않은 푸름. 저는 그냥 초록색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초록색이 이제 제 사인펜이 초록색이었고 이렇게 청록색이라서 초록색 느낌이 나는 청록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여기도 보면은 괴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뭔가 되게 힘들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붉은색, 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독립한 어른이 되었고 뭔가 성숙한 느낌, 뭔가 푸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가지를 그리겠습니다. 가지 그리다가 조금 잘못 그리면
화이트로 칠하고 다시 그려도 되고요. 그냥 조금 잘못된 대로 두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기나긴 삶.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기나긴 삶의 색깔은 이걸 하다 보니까 무지개색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남색보다가는 뭔가 차분해지는 보라색이 생각나서 보라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와 같이 삶의 모든 색이라는 책의 마인드맵을 그려봤고요. 이 책도 독서노트를 쓸 예정이긴 한데 감상보다가 저는 이 마인드맵에 거의 모든 게 표현이 돼 있어서 예쁜 그림을 좀 몇 개 넣고 마음에 드는 문구 몇 개 적는 식으로 독서노트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노트는 뒤에 같이 사진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삶의 모든 책 자체가 조금 마인드맵 그리기 편해서 그려봤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키워드를 뽑고 생각을 넣어서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는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책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클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